요거 뒤에 이거 각도 세팅해놨으니까 안 치게 좀 조심해주세요. 자, 숙제랑 데일리 검사하자. 데일리 다 이름 써주시고 확인 좀 해봅시다. 오늘은 요즘 틀린 것만 바꾸고. 여기까지 해서 내가 여기까지는 이렇게 아니야? 여기까지 했어. 알았어.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제는 아주 잘했다. 뭐 이것도 틀린 거 아닌데? 맞아요? 이것도 맞아. 어려운 단어를 썼죠. 좀 아쉬운 게 있지만 이런 순서를 썼던 거. 내가 보면 수까지 내주지 않았어요, 숙제? 아닌가? 맞지? 아, 미리 한 거야? 아유, 진짜 숙제 그 내가 카톡 잘 확인 안 하니까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구나, 씨. 나도 이거 본거 또 오는 줄 모르고 이거 외우다가 말았어. 이거 외우려다가 뭔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거 아니었어. 그럼 단어장을 외우세요. 이거 한번 외워가지고 끝났잖아. 붙여서 바꿔야 돼. 아, 되게 시간이 많아. 이건 뒤에 문장 부는 문장 그냥 해서 살짝 기억되어 맞춰야 돼. 어차피 좀 이따 봐야겠다. 그러면 지금 다 완료가 안 된 거지 이게? 네, 그냥 10분만. 아, 오케이. 완료하고 붙이자 그러면. 좀 보자 태원이. 아 그리고 내가 아파이면 상담을 하느라 못 뽑아갖고 이따가 수업 끝나고 뽑아줄게. 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줘. 내가 까먹을 것 같아. 아 진짜 글씨 봐라 진짜 씨 오빠랑 똑같아갖고 진짜 씨. 네, 잘했어. 자, 네. 꼼꼼하게 잘했다. 잘했어. 이거도 꼼꼼하게 잘했어. 잘했다. 자, 보자. 근데 왜 그런 분석은 하나도 안 됐지? 못했어요. 어? 해석만 구문 분석을 먼저 하고 해석하는 거지? 순서가 반대로 되는 거지? 그리고 마저 마무리를 해야겠네? 근데 이건 평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그 저기 뭐야 숙제 내줄 때 그 2번인가 거기다 써놓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네요. 이거 설명을 좀 다시 해줘야겠네. 어디가 올까? 채점은 안 했어요? 채점까지 하는 게 숙제예요 항상.
이거 아직 다 못한 거죠? 알았어. 자, 잘 조심. 오늘 그 모의고사 점수 안 보낸 사람 있으면 보내세요. 통계에서 보낼게요. 응? 그래서 점수 계산 못했어. 알았어. 괜찮게 잘 쓴 것도 있고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그래도 이 정도는 잘. 고생했어요. 자, 다음 보자. 근거가 틀리는데 맞다고 보셨는데.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잘했어요. 잠깐만. 오, 오지이네 오지. 빨간색으로 밑줄 치는 기준이 뭐예요? 포인트? 잘했네. 잘했고 그다음에 잘했어.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잘했어. 자, 고생들 하셨고요. 제가 이제 지금 평가를 아직 못한 분이 하나, 둘, 세 분이 있습니다. 완료가 안 되신 분이 있어서요. 이분들은 이따가 이제 수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할 거가 있는데요. 하기 전에 앞서서 일단 자료들을 나눠줄 게 조금 많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 앞자리에 있는 분들이 조금 분주하겠네요. 자, 이게 다 니네 거예요. 잠깐만. 이게 다 니네 건데. 자, 우선은 오늘 수업할 게 이제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교과서 1과를 마무리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등 기출어법 풀이법을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라 했습니다. 이 고등 기출어법 풀이법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 제2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 수업 때 저한테 이제 아마 들은 적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혜원이나 현서도 예전에 들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대다수는 이제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서 요거를 좀 나눠드릴게요. 제가 정규 수업 때 나눠드렸던 건데 저희는 이미 있는데 일단 그래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드릴 자료들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단톡방에 공지했던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교과서 1과 유의어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요, 요 유의어도 이제 시험을 볼 거예요. 제가 오늘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쫙. 자, 방금 나눠드린 건 뭐냐면요, 교과서 1과 원문 그리고 서술형 후보 문장인데요. 이건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문은 뭐냐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영어만 있습니다. 영어만. 그래서 여러분께서 해석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이제 해석을 연습을 하거나 제가 나중에 도식화라는 걸 이제 숙제로 내줄 거예요. 근데 도식화가 여러분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방법을 알려주고 숙제를 내드릴 텐데 그때 이 원문에다가 숙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넘겨보면은 서술형 후보 문장이라고 이제 뽑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말 그대로 좀 서술형으로 내기에 좀 적합한 녀석들 이런 것만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볼 거예요. 다음번에 알겠죠? 자, 그다음은 우리 이제 그 수능 감잡기 이번에 들어가는 외부 지문 있죠? 그래서 그 외부 지문에서 나오는 단어 모든 시험 범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드릴게요. 자, 여기. 자, 그래서 제가 강별로 나눠놨거든요. 여러분이 이번에 2강, 7강, 13, 16강 이렇게 들어가니까 강별로 제가 단어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 시험을 어떻게 볼 거냐면요. 누적식으로 봅니다. 누적식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좀 쉽게 말하면요. 단어 시험을 2개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단어 시험을 2개. 그래서 하나는 어떤 거냐면 교과서 1과랑 수능 감잡기. 그 오타난 거 있는데 오타는 제가 좀 수정해서 보내드릴게요. 죄송. 8번인가? 몇 번에 오타나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그래서 그 수능 감잡기 2강이랑 그리고 교과서 1과 단어 이렇게 이제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볼 겁니다. 누적식으로 시험을 볼 거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의어. 아까 전에 유의어 드렸죠. 1과 유의어. 그거를 이제 따로 시험을 볼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의어는요. 뜻만 시험 봅니다. 뜻만 시험 봐요. 유의어는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감잡기 2강 통합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여기. 이 통합본의 이제 구성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자습서 워크북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자습서가 앞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들어가 있고 뒤에는 워크북이 있고요. 워크북은 총 파트 5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뒤에는 답지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3번과 4번은 어법 및 서술형이 시험에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법 서술형에 해당하는 그 워크북은 제가 3, 4번은 다 뺐습니다. 네, 그 상태로 이제 워크북을 이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표지가 똑같다 보니까 여러분이 혼동이 올 수도 있어서요. 여기에 보시면은 제목 부분에 제가 일부러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수능 감잡기 2강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별로 제가 이제 매 시간마다 드릴 건데요. 강이 달라질 때 색깔을 달리 할게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좀 혼동이 적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자료는 다 드렸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교과서 이제 본문 아마 3, 4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강수진 이야기. 그래서 일단은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마무리를 할 겁니다.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잠시 이제 쉬는 시간 가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 고등 기출어법 풀이법 아까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설명드리는 이제 어법 같은 경우는요. 전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고3 수능까지 써먹을 수 있는 애들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오늘 설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은 수업을 먼저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자습서 1과 지난번에 했던 거 이어서 볼 거니까 그걸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냐? 1과 자습서가 지난 시간에 아마 그 존 버덜드 이야기가 다 끝난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나요? 여기 본문 3번부터 보면 되는 거 맞아요? 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펴시고 준비하시고. 자, 준비들 되셨습니까? 자습서 펴주세요. 자습서 컬러로 되어 있는 거 교과서 1과 아직 못 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 됐나요? 다 됐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잠깐 상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글의 이제 주된 내용은 뭐냐면요. 이 본문의 이 과의 제목을 보자면 Dream it and achieve it이었잖아. 꿈을 꾸고 그걸 달성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꿈을 꾸고 너가 달성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에 대해서 인물 2명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겠다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첫 번째 나온 게 존 거덜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거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꿈을 기록을 하래요. 근데 기록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죠? 뭘 하라고 했습니까? 잘 보일 수 있게 상시로 좀 뭔가 가지고 다니거나 잘 보이는 곳에 두어라 라는 거. 이게 이제 중점적인 내용이었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강수진 발레리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중점으로 다루는 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열정 또는 노력 이거예요. 열정 또는 노력. 이게 이번 강수진 이야기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소제목부터 읽어볼게요. Your enthusiasm will pay off. 너의 열정이 보상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Can only people of unusual talent. 자, 흔치 않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이 can achieve, 달성할 수 있느냐? Their goals,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분명히 그렇진 않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마스 에디슨 얘기가 나오는데 이 토마스 에디슨이 위대한 발명가인데요. 이 사람이 한때 말했답니다. 뭐라 말했냐? Genius is 1% inspiration and 99% perspiration. inspiration은 영감이고요. 영감님 아니고 그 영감이야. 영감, 고무 이런 거. perspiration은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재는 1%의 영감 그리고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인데요. 이거에 대한 좀 딴 얘기. 여러분 혹시 에디슨이 이 얘기를 어떤 의도로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가 천재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거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의 비중이 크다 이거를 말하는 거 같잖아. 근데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의도는 이게 아니고 원래 의도는 네가 99% 노력해봤자 1%의 재능이 없으면 안 된다. 원래 강조하려고 했던 건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고요. 또 부수적인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토마스 에디슨이 있잖아요. 인성 쓰레기였어요. 자, 넘어갈게요. 실화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The famous Korean ballerina 강수진 하고 나왔네요. 그래서 유명한 한국인 발레리나 강수진이 바로 딱 적당한 사례이다. 여기서 in 포인트가 딱 적당한, 딱 알맞는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수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강수진은 fell in love with ballet. 자, 그래서 발레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14살의 나이에 사랑에 빠졌답니다. 근데 이 14살이라는 게 어떤 나이냐 해갖고 나오는 게 뒤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즉 동격이 되는 거죠. 즉 14살이라는 나이는 a very late start for anyone.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아주 늦은 시작이라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who desires to be standing at the art. 예술계에서 두드러지기를 원하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아주 늦은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는 막 미취학 아동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막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어떤 재능의 두각을 보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14살에 뭔가 발레라는 분야를 시작한다는 건 사실은 좀 많이 늦은 시작이긴 하죠. 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16살이 되었는데요. 16살의 나이에 그녀가 entered the Monaco Royal Ballet School. 그래서 모나코 왕실 발레 학교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자, 별건 아니지만 잠깐 체크 좀 해볼까요? enter라는 단어. 자,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enter가 뭐뭐에 들어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잠깐만 보시면 enter가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바로 올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요. to나 into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차이가 뭐냐? 의미가 다릅니다. 자, enter의 목적어가 나오면 방금 해석했다시피 뭐뭐에 들어가다예요. 근데 여기서 들어간다라고 할 때 여기 뭐뭐에라고 돼 있잖아. 뭐뭐에. 이 에라는 말이 있으니까 왠지 to나 into를 붙여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바로 목적어가 나와요. 여기서 들어간다는 거는요. 이제 어떤 느낌에 가깝냐면요. 입장, 입학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물리적 장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enter to나 into를 쓰면은요.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다라고 해석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의 들어가다는 어떤 거냐면요. 주로 어떤 상황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황에. 어떤 상황에 들어간다. 이제 돌입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에 들어가, 학교에 들어간다거나 뭐 어떤 장소에 입장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enter를 쓰는데 enter to나 into를 쓰는 거는 어떤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아직 데일리를 줬는데 이게 지금 남아있는 있다라고 해가지고
잘못 적네 싶어가지고. 그래요? 여기 이름 다 써놨는데. 쭉 아까 오늘들이 애들이 막 대기 있어가지고 제가 막 나눠줬었거든요. 혹시 데일리 테스트를 다 풀었는데 딱 10개가 남았어요. 10개요? 네. 10개가 나왔거든요. 나 아까 10개를 뽑았는데 제가 아까 내 받았지 데일리 테스트를. 모르겠는데 저. 이상한 거 아니야? 혹시 봐봐봐 뭐 받았는지. 근데 아까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애들 거. 네 그러니까 이게 남았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더 출력을 해주신 건가요? 아 아니에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못 나왔나?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의미 차이가 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별건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는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뒤에 to나 into를 붙이지 않았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녀가 이제 어쨌든 이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여기서 where가 이제 관계부사로서 얘를 이제 수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그녀가 아주 불안해했던 학교래요. 그럼 왜 불안해했는가? 왜 그러냐면 other students performed far better than her. 다른 학생들이 수행했었대. 여기서 far는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거고요. better라는 건 뭡니까? well의 비교급이에요. well의 비교급. 그러니까 더 잘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더 잘. 그의 비교급이 아니라 well의 비교급이야. 그래서 그녀보다 훨씬 더 잘 수행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해봐. 14살이라는 느지막한 나이에 이제 예체능계에 관심이 생겨서 16살에 이제 발레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죄다 어린애들이 이제 좀 더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체능 쪽이니까. 근데 이게 웬걸? 애들이 겁나 잘하네. 그러니까 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To master the necessary skills. 필수적인 기술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그녀가 practiced, 연습했답니다. For 15 hours a day. 하루에 매일 15시간을 연습을 했대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여기 이 강수진 이야기의 포인트인 노력의 키워드가 등장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Her enthusiasm. 그래서 그녀의 열정, 발레에 대한 열정이 made her practice. 자,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사역동사 한 번 더 나왔네요. 그래서 뒤에 동사원형 나온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녀를 연습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moves인데 여기서의 moves는 동작, 뭐 몸짓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동작들을 연습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Hundreds, even thousands of times. 수백 번, 아니 심지어 수천 번을 연습하게 했다는 거죠. Until 뭐 할 때까지 그녀가 각각의 하나. 여기서 하나라는 거는 그 움직임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각각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할 때까지 수백 수천 번을 연습을 했다. 결국 여기서도 역시나 뭐가 나온 겁니까? 그녀가 목표로 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이어서 1985년에 그녀의 지속적인 노력 또 나왔네요. 노력이란 키워드. 이 노력이 help her win the grand prize. 자, 여기서 win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당연히 to win이라는 형태로도 쓸 수 있죠. help라는 거. 우리가 일명 준사역동사 이렇게 부르는데 준사역이고 나발이고 용어는 필요 없어요. 그 용어는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뭐냐? help 목적어, 동사원형 또는 투부정사 둘 다 쓸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win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기다라는 뜻보다요, 얻다라는 뜻이 좀 더 많이 있어요. 얻다. 이 win의 얻다는요, get의 얻다가 아니라 뭐랄까 경쟁을 통해 얻다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경쟁을 통해 얻다. 그래서 그 최우수상을 경쟁을 통해 얻도록 이제 도와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In a famous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뭐 여기 뭐 이제 뭐 어디냐 스위저랜드의 뭐 로잔이라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국제 경기에서 상을 받게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포인트가 무엇이냐? 그냥 노력을 엄청 많이 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냥 별 내용 아니죠. 자, 바로 이어서 갑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강수진의 발가락이 became 뭐뭐가 되었는데 out of shape가 됐대요. shape는 모양인데 out of는 벗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모양에서 벗어난 거니까 원래 모양이 아니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은 그 동작을 막 수백 수천 번을 연습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발이 막 이렇게 막 모양이 좀 이상해지겠죠. 그렇죠? due to 뭐 때문이냐? The long hours of hard work. 여러분이 work라는 것 자체가 이제 노력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이란 뜻이잖아. 근데 work 자체가 노력이라는 뜻이 있고요. hard는요, 굉장히 뭐랄까, 빡센? 좀 이런 단어 의미에 가까운데 우리가 빡센 노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노력, 열심히 한 노력,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랜 시간의 힘든 노력 때문에
그녀의 발가락이 이제 제 모양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죠. Although her toes may look ugly. 자, 비록 그녀의 발가락이 못생겨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말한답니다. 대절이라고요. 대생략된 거죠. 뭐라고 말하는가? They are the most beautiful feet in the world. 자, 그것들이 즉 그녀의 발가락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말한답니다. 결국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진짜로 모양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녀의 열정, 그녀의 노력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추켜 세워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말합니다. 강수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Put all of your energy, 너의 모든 에너지를 넣으랍니다. Into any goals, 어떠한 목표에라고요. 자, 여기 잠깐 보자면요. 여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우리가 이제 바치다, 쏟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devote라는 표현을 쓰죠. 또는 dedicate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A to B로 씁니다. 참고로 여기서 to는 부정사 아니에요. 명사가 옵니다. B 자리에도. 그래서 A를 B에 바치다, 뜻이 많은데요. 바치다, 전념하다, 또는 헌신하다, 쏟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일과 본문에서는 devote나 dedicate가 안 나와요. 안 나와. 이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너의 모든 에너지를 네가 이제 달성하기를 원하는 목표에다가 쏟아부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열정을 목표에다가 쏟아부어라 라는 의미로서 devote나 dedicate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면 뭐라? 얘가 안 나와 있다고. 이 본문에 안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내용일지 보기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럼 당연히 우리가 뭐까지 알아야 되냐면 얘네의 명사형도 알아야 돼요. 명사형. 자, 명사형은 전부 다 션입니다. 션. 둘 다. 그래서 devotion, dedication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명사형을 여기 아래다가 좀 쓸게요. 그래서 devotion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dedication 이렇게 씁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헌신, 전념 이런 뜻의 이제 명사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쏟아부어서 헌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어서 보자면 Success comes only as a result of a long and painful process. As the result of라는 표현은요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 그냥 일종의 수거로 외우셔도 상관없는데요. 그대로 해석하자면 뭐뭐의 결과로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의 결과로서, 뭐뭐의 결과로. 됐죠? 성공은 다가옵니다. 오로지 뭐의 결과로만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의 결과로만 다가오게 된다. 즉 이제 no pain no gain이라는 거겠죠. no pain no gain. 여기서 말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거.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no pain no gain. 이 정신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강수진요.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성공에는 이제 이 힘든 것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 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노력해라라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목표로 하는 바가 있다면요. 자, 너무나 뻔한 말인데요. 뻔한 말인데 사실 저는 좀 이제 공감이 많이 갔던 게 제가 그 이제 지인 중에 지인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건너 이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저랑 동갑이 그 해설가 한 분이 있어요. 게임 해설가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좀 유명한 분이라 아마 남학생들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이제 그 어떤 개인 방송 같은 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짤막하게 클립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공감이 된 거예요. 나랑 이제 동갑이기도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한 시청자가 그 아프리카 방송 같은 거였거든. 근데 한 시청자가 그분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제 땡땡님 제가 이제 이런 진로로 나가려고 하는데 좀 이제 이런 게 좀 장래가 어떤가요? 하면서 막 이제 뭐 돈 많이 벌 수 있나요? 막 이런 질문을 했어 어떤 시청자가. 근데 그 이제 해설가분께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좀 약간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그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필요 없고 하루에 2-3시간 자고 존나 일하면 돼. 그러면은 다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간 이제 필터링 없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 뻔한 말이에요. 너무 뻔한 말인데 진짜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은 학생들을 봐왔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지인들을 봐왔잖아요. 근데
머리가 좋고 운적인 것도 있고 뭐 또는 뭐 소위 말하는 뭐 금수저니 뭐 집안이 좋니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중요한 요소들이겠죠. 근데 결국에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지금 각자 본인들의 목표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본인이 진짜 죽도록 하면요 다 되더라고요. 다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자, 뻔한 말이지만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Limitless dreaming. 자, 무한한, 즉 제한이 없는 꿈은요 is a privilege of the young. 여기서는 더 플러스 형용사를 써서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쓴 거죠. 필기는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특권이랍니다. However, 그러나 여러분의 꿈은 earn something, 뭔가가 아니래요. To be caged in your mind. 자, 이 부분 좀 체크해 줍시다. 여기. 시험으로 잘 나왔어요. 어디에서? 어법으로. 됐어? 별건 아니고요. 투부정사인데 비동사의 PP가 섞여 있으니까 투부정사의 수동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투부정사가 지금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뭐뭐하는 무언가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뭐뭐하는 무언가. 근데 cage라는 단어가 원래는 우리란 뜻이잖아. 우리 이렇게 철창이 있는 우리 명사로서. 근데 동사로 쓰면요 우리의 가두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가두다. 근데 수동태로 나왔으니까 가두어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갇혀진. 됐죠? 그러면 너의 마음속에 갇혀진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죠. 됐어? 즉, 이 말 자체가 뭡니까? 꿈이라는 거는 네 마음속에, 네 머릿속에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는 결국에는 표출해야 하는 무언가라는 거예요. 표출해야 하는 무언가. 됐습니까? 갇혀져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뭐라? 표출해야 되는 거라고. 그럼 표출한다라는 단어가 뭐냐? 너무나 쉽습니다. express예요. express. 표현하다, 표출하다. 됐어요? 즉, 꿈이라는 건 뭐다? 표현되어야 하는, 표출되어야 하는 것이지 뭔가 갇혀져 있는 상태, 어떤 틀 안에 있어야만 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별표 표시한 이유는 수동태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법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따 설명해 줄 건데 일반적으로 수동형 뒤에는 목적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없죠. 지금 확인했고요. 다음, without recording them somewhere. 어딘가에다가 그것들을 기록하지 않고서요. 그것들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your dreams겠죠. 너의 꿈을요. 기록하지 않고서 they may end up as nothing. 자, 여기에서의 end up은요. 그냥 끝나다로 해석하세요. 알겠죠? 그것들은 너의 꿈은 끝날지도 모른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서.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게 뭐냐? More than wild fantasies. 여기서 wild라는 게 야생이란 뜻이 아니고요. 터무니없는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조금 이런 게 이제 좀 의외로 여러분이 잘 모르는 단어니까 체크 좀 해주시고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제가 필기를 따로 해놨는데 nothing more than 명사라고 나와 있죠. nothing more than. 그래서 이 nothing more than이 뭐냐? 뭐뭐에 지나지 않은 것 또는 뭐뭐에 불과한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nothing more than. 다시 한번 뭐다? 뭐뭐에 불과한 것. 그러면 nothing more than wild fantasies 하면은 뭡니까? 터무니없는 공상에 불과한 것으로서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록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표출의 예시예요. 표출의 예시. 꿈이라는 거는 너 혼자만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꿈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걸 어딘가에 표현을 하고 표출을 해야 돼. 네가 만약에 표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거 그냥 공상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표출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Of course, 물론 recording your dreams is not enough. 너의 꿈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꿈 기록한다고 꿈이 다 이루어져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랍니까? You also need to make a plan. 너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To achieve your dreams. 너의 꿈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내용이 뭡니까? 고덜드의 이야기. 그렇죠? 기록에 관련된 거니까 요거는 강수진 얘기죠. 그렇죠? 두 개를 섞은 거죠. 기록을 해. 계획 세워. 노력해. 이렇게 하라고요. 뻔한 말들 3종 세트 했네요. That enthusiastic effort. 그 열정적 노력은 will become the driving force. 여기 driving force라는 단어는 그냥 외워두세요. 특히 모의고사 같은 데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추진력 이런 뜻이에요. 추진력. 자, 그 열정적인 노력은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추진력이냐? 요런 추진력이 될 거라고. 요런 추진력. 됐어요?
자, 근데 여기를 잠깐 보자면 아까 배웠던 help 목적어 동사원형 또 나왔죠? to overcome으로 써도 된다고요. to overcome 다시 한번 써도 되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여기서 overcome 극복하다라는 뜻이잖아. overcome은요 우리가 두 단어로 get over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get over 극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역시나. 자, 그러면 너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추진력이 될 거랍니다. 됐어? 근데 그 어려움이 어떤 거냐 해갖고 이제 관계대명사 나와 있는 거야. 뒤를 보시면 that challenge you in the course of achieving your goals. 너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너를 challenge가 동사로 쓰이면 힘들게 하다야. 힘들게 하다. 도전한다라는 뜻이잖아. 얘들아. challenge가. 도전한다는 건 뭐냐? 얘들아. 쉬운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도전이란 말을 써요? 안 쓰잖아. challenge는 그래서 도전이란 말은요. 어려운 일을 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hallenge가 동사로 쓰이면 어렵게 하다는 뜻이야.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야. 너를 어렵게 하는 어려운 일들이죠. 되니? 근데 잠깐만 보자. 주엽에서 나온 적은 없었는데요. 좀 오래전에 가좌고에서 시험에 나온 적은 있거든요. 가좌에서. 가좌가 니네랑 출판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가좌에서 옛날에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영작하는 시험이 나왔었어요. 영작. 근데 똑같이 내진 않았고요. 살짝 변형했거든. 근데 그때 학생들이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틀린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 영작을 많이 틀렸어. 어떻게 썼는 줄 알아? challenge랑 you를 거꾸로 쓴 거야. 그러니까 that you challenge 이렇게 쓴 거야. that you challenge.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you challenge라고 쓰면은 이제 애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지. 대신 목적격이고 주어 동사 나오고 challenge에 대한 목적어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한 거야. 일단 문법적으로는 그럴듯하잖아.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어려움이라는 건 어떤 어려움입니까? 내가 겪는 어려움 아니에요? 내가 겪는 어려움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너가 힘들게 하는 거냐 아니면 너를 힘들게 하는 거냐? 당연히 너를 힘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이거를 극복하는 거지. 아니 내가 힘들게 하는 거를 왜 극복해요? 내가 힘들게 하는 거. 됐어? 나를 힘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you가 목적어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과 전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전체적인 내용은 진짜 별거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위주로 봐야 된다고 했죠? 교과서 공부할 때는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이 이제 좀 보셔야 될 거는요.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일단은 이제 사역동사에 대한 어법이 좀 이제 한 두 군데 정도에서 이제 나왔었고요. 사역동사 메이크에 대한 거 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다른 뭐 이제 투부정사의 수동형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어법적인 게 이제 좀 군데군데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과서에서는요 어법 서술형 문제가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6점짜리.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어법 변형 테스트를 보셨잖아요. 안 보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어법 변형 테스트 정도만 여러분이 수월하게 했어도 좀 뭐 어느 정도 그 이제 서술형을 푸는 데는 아주 큰 지장 없을 정도이니까 그 부분 제가 이제 답지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A4 사이즈로 그거를 좀 잘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일치에서 좀 이제 낚시할 만한 것들을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 잘 보시고요. 강수진 얘기랑 고덜드 이야기에서는요. 고덜드 이야기가 좀 더 세부적인 게 좀 더 필요해요. 왜냐면 지칭이나 이런 걸로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강수진 이야기 같은 경우는요. 사실 비교적 세부적인 것보다는요. 좀 전체적인 틀로서 출제한 경우가 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강수진 이야기에서는 표 형식의 요약형으로 시험에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수진 이야기는 요지라던가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오더드 이야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혹시 1과 지금까지 한 거에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1과 교과서 본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전에 제가 나눠드렸던 어법 프린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좀 볼게요. 사실상 이제 오늘 수업하는 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이미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제 이미 들으신 분이라면은 이제 복습의 개념으로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1과 2과 3과 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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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과 2과 3과 4는
그리고 제가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안타깝게도 결석자가 이제 2명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수업 시간에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안 할 거예요. 저는요. 다만 이제 여러분께서 뭐 개별적으로 모셔서 질의를 하신다면 당연히 이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수업 시간에는 일단은 다룰 생각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